자, 이게 착오죠?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착오하고 사기하고 강박을, 사기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착오는 뭐라고 그랬죠? 전 시간에요. 반드시 무슨 요건?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 요건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사기는 뭐만 있으면 돼요? 사기는요,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만 있으면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주관적 요건이요. 그래서 주관적 요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기는요. 그 다음에요, 착오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 간의 합의로 착오가 있어도 우리는 취소하지 맙시다. 그러면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착오는. 그런데요, 사기는 무슨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니까 절대로 사기 당했는데 너 사기 당했어도 취소하지 말자. 그렇게 합의를 못 해요. 내가 강행 규정이니까 사기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도 무조건 취소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착오에서 우리가 아까 뭐라죠? 경제적 불이익이요. 경제적 불이익, 손해죠? 손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없으면 착오가 아니죠. 아까 우리 착오가 아닌 건 면적, 시가,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죠.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손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사기는요, 사기는 이것을 불문해요. 참 특이하죠. 여러분, 우리가 형법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뭐죠? 형법에서 사기를 당했다?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형법에서 사기 당했다는 말은 망했다는 말이잖아요. 응? 그런데 민법에서 사기는 뭐냐면 손해를 받냐 안 받냐 이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말을 하겠지만 결정, 판단력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만 일단.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봐요. 그러면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는요, 이렇게 이제 여기 갑의 토지가요, 토지가 이게 KTX 여기 생기는데요, 이 을이 뭐란다? 갑한테요, 여기에 공동묘지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을이 갑은요, 기망을 하죠. 그러면 갑이요,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에 빠져요. 주관적인 요건이죠. 그래서 의사 표시를 해요. 의사 표시는 뭐죠? 청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을이요, 갑을 기망해서 착각에 빠지게, 이것을 1단계 고의라고 얘기를 해요. 착각에 빠진 갑이 의사표시, 청약을 하게 만들어, 싸게. 그것을 2단계 고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2단의 고의, 고의가 먼저 악이란 말이에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과실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악의가 있어야 돼. 무슨 알겠죠? 그걸 2단의 고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우린 봐봐요. 갑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문제죠. 갑이요, 을을 사기를 쳐. 여기에 공동묘지가 생기는데, 여기에 공동묘지가 생긴다고 막 얘기한단 말이죠. 바로 옆에 있는 땅이 여기에요. 놀래가 옆에 듣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내가 이 땅 원래는 1억짜리인데 1,000만원에 팔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나는 분명히 을은 갑을 사기를 쳤는데 옆에 있는 병이 땅을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사기이다 아니다? 사기이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걸 직접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땅을 파는 것은 사기가 아닌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사기냐 아니냐 것을 어떻게 그러면 판단을 하느냐? 그것을 뭐라면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신의 성실의 원칙.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신의칙이라는 말을 많이 써. 우리 이제 민법 제2조 보면 권리의 행사, 권리를 행사하는 것하고 의무를 이행을 할 때는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고려의 명제라고 얘기를 해. 그럼 뭐를 고려한다? 뭐를 고려해? 고려의 명제? 뭐를 고려해? 이렇게 나오죠? 뭐냐면 말했죠. 권리는 행사하고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권리를 행사할 때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라 이 말이죠.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라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옛날에 대천왕 퇴직금 사건이 있었죠. 아주머니가 일하시는 분이 8년인가 근무해가지고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퇴직금 달라고 한 사람이 어딨냐 해가지고 안 주다가 결국 노동청에 고소하고 그래서 이제 고발하고 해서 퇴직금을 줬는데 이분이 그 옛집 주인이 1,000원짜리로 다 바꿔 와가지고 돈은 800만 원, 900만 원, 1,000원짜리 바꿔 와서 여기서 세 가지고 가라 이 말이죠. 난리 나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 댓글 달아놨잖아요. 대천왕 횟집 망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거기 있는 횟집이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그거 뭐죠? 이 사람은 의무를 이행하고 있죠? 의무의 이행이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것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 행사할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죠.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요 돈 빌려주고 돈 받을 때요 가가지고 남자들 한 2명 정도 가가지고요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가서 옷 다 벗고 팬티만 입고 뭐죠? 화투 치죠. 돈 받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 와이프하고 집 딸내미는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일몰 후에 추심하면 돼야한대요. 지금은 못하게 돼 있죠. 옛날에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밤 2시 정도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죠. 돈 내놓으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익을 너무 고려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런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었을 때 그것이 인정돼. 그걸 시인된다고 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아. 그것을 비난받는다고 그래. 방금 대처한 건 비난받죠? 그렇게 비난받을 때 이것을 사기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시인된다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학원에서 과대 광고할 수 있잖아요. 최고의 교수진 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최고예요? 참 애매하죠 그거. 최고의 교수진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제가 노량진 강의할 때 그 강의 학원 그 위에요 명패가 최고의 교수님 써져 있단 말이죠. 들어갈 때마다 경기예요. 깜짝깜짝 놀래요. 알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과대 광고인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과대 광고인가? 그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다. 과대 광고.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다. 과대 광고가 아니란 말이죠. 기망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인이냐 비난이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똑같아. 강박은요 여기 땅이 1억짜리 땅인데요 을이 폭력을 행사해서 강박을 하죠. 강박을 해가지고 1,000만 원에 파라는 거예요. 깡패들 와가지고요. 그래서 옷을 쓱 올리니까 어때요? 용이 앞뒤로 승천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걸 1억으로 팔 때까지 버틸 것인가 오늘 저녁에 묻힐 것인가 둘 중 하나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억짜리를 1,000에 팔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을이 갑을 강박을 하죠. 공포심을 갖고 의사표시를 하죠. 을이요 강박을 하죠. 갑이 공포심을 갖죠. 갑이요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을이 강박을 하죠. 그래서 1단계 고의라고 하죠. 1단계 고의. 공포에 빠져서 의사를 표시하죠. 그것을 2단계 고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고의, 2단계 고의. 이것도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과실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똑같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그런데 이 강박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강박은 일단요, 뭐라냐면 불법이죠. 불법적 해악, 해를 끼치는 악이죠. 해악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공포심을 느끼게 하대요.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 이게 꼭 있어야 돼. 이 두 마디가. 이것을 강박이라고 해요. 이것을 뭐한다?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다. 한번 볼까요? 내가 길거리 갔는데요 어디 조그만 6살 정도밖에 안 된 애가요 갑자기 칼을 딱 들이대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나한테 지금 불법적 해악을 고지했잖아요. 그럼 내가 어때요? 무릎으로 꿇어요? 발로 차버려요? 발로 차버리죠. 공포심을 느껴서 안 느꼈어? 안 느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강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 강박할 때 또 뭐냐면 길거리가 우리는 말이죠. 야, 너 벼락 맞아 죽어라. 그럴 수 있잖아요. 벼락 맞아 죽어라. 지옥이나 떨어져라. 여기서 문제요. 강박이 아니다. 우리가 강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내가 실현시킬 수 있어야 돼. 내가 지옥에 떨어져라.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인지 천당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요. 벼락 맞아라.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그건 강박이 아니에요. 뭐라 한다? 그래? 니네 딸내미 잘 있지? 밤 조심하라고 그래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밤에? 할 수 있죠. 어떻게? 그것은 강박이 된다 이 말이죠. 야, 니네 와이프 오늘 들어왔니? 이렇게. 그래, 숨 쉬고 있나 보네. 이렇게 뭐. 알겠죠? 아마 곧 숨 못 쉴걸?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너 내가 혹시 이춘재를 사모하고 있는 거 모르니? 뭐 이렇게 막. 이춘재 몰라요? 알아요? 그럼 나 이춘재하고 내가 친한데 뭐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강박이라고 그래.
자연현상에 의해서 되는 것, 그걸 강박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무서워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 로또 보통 평생 안 돼. 그거 강박 아니에요. 걔는 죽었어. 기분 나쁘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불법적 해약을 고지하고 공포심이 있어야 돼. 그 해약 고지가 나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어야 돼. 간단하죠 지금. 그래서 다시 사기는 뭐라고? 신이 성실의 원칙. 강박은 뭐라고? 불법적 해약 고지. 이것만 딱 하나 딱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것이 강박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준이 불법적 해약 고지예요. 그러니까 불법적 해약을 고지하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무조건 강박이야. 불법적 해약을 고지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불법적 해약을 고지해서 뭐뭘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쁜 말이 나오죠? 그럼 다 강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법조문에 우리 판례가 뭐랬냐? 아무런 불법적 해약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 남자들은 또 각서를 또 많이 쓰고 보면 꼭 냉령 앞에 붙어 있잖아요. 알겠죠? 12시 안에 반드시 들어온다. 술은 한 달간 마시지 않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각서를 썼는데 각서에 서명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 강박인가 아닌가? 중요한 것은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강박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불법적 해약을 고지했느냐 아니냐 이 말이 중요해요. 이러면요 불법적 해약을 고지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하면 강박이잖아요. 그런데 세무사 시험에 2016년 세무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앞에 말을 딱 떼먹었어. 불법적 해약의 고지 없이 이건 빼먹었어. 각서에 서명 내려가서 강력히 요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것을 강박이라고.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났나 봤더니 내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다른 많은 학생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민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책이 있어. 그 책을 딱 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불법적 해약인데 이 말이 딱 없이 각서에 서명 날아가서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낸 사람이 그 책을 보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판례가 앞에 우리 왜냐 판단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강박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사기에서 판단 기준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강박에서 판단 기준은 불법적 해약 고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판례 원문에 딱 봐도 불법적 해약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 난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D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앞에가 중요하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앞에를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딱 떼버리면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해약 고지, 공포심 이렇게 됐죠? 이것을 우리 뭐라다? 강박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났어. 이걸 이해하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사기 강박은. 그럼 어떻게 보면 사기 어느 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또 똑같다니까요. 어디가 사기인지 아닌지 이것만 보면 된다니까요. 어느 것이 강박인지 아닌지 이것만 보면 된다니까요. 알겠죠?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 맷돌을 다리에다 얹고 앉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간단하죠? 여기요 사기가 아닌 거 뭐냐? 첫 번째요 교환계약이야. 딱 이거 하나 보면 돼. 교환계약. 물건을 바꿀 때 시가를 뭐란다? 묵비. 시가를 알리지 않죠? 다소 높은 가격을 뭐라고 얘기했다? 시가라고 했다.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했어.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딱 암기해. 교환계약은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암기해. 모든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교환은 뭐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정확하게 하나를 딱 암기란 말이죠. 물론 여기 뭐가 있냐? 상가 분양 광고가 있어. 상가 분양 광고. 그런데 이 분양 광고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다 썼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잠 안 자고 기본서를 써가지고 일요일 잠도 이틀 안 자고 기본서 딱 써가지고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책이 잘못 갔어요. 보니까요. 책을 쓸 때 이제 쓰면서 중간중간 쓰면서 이제 다시 메일에다 올려놨다가 또 그걸 내려가지고 또 쓰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졸려서 막 책을 썼더니요. 중간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하고 이게 막 어느 것인지 모르니까 자료가 막 내렸다가 또 삭제했다 내렸다 삭제했다 막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이제 책을 써놓고 나서 다 보내놓고 나서 일요일에 여기서 밤에 9시 반쯤에 내가 갔나? 그래서 다 해놓고 집에 잠깐 가서 빨리 잠을 자니까 빨리 깨더라고요. 그래서 잘 갔나 해가지고 다시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다시 봤더니 뭐가 책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책을 썼을 때 다 빨갛게 다 표시를 해놨는데 물권법이 가운데가 다 표시가 다 안 된 거예요. 나 분명히 다 썼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책을 다 썼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메인 컴퓨터에, 학원 메인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불필요한 거를 다 지웠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걸 다시 쓰려면 또 며칠 걸리는데. 그래서 봤더니 내 메일에 보니까 삭제를 하고 다행히 내 메일은 또 비우지 않아가지고 메일에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또 어제 강의하러 가가지고 강의 1시간 끝나고 그 부분만 다시 복사해가지고 붙여서 보낸 거죠. 다행히. 알겠죠? 그래서 얻은 교훈이 뭐냐? 잠은 자야 된다. 공부하더라도 일하더라도 잠은 자고 해. 잠을 안 자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거의 이틀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했더니 쓰기는 막 쓸 때 막 써야 되니까 막 기억 어떻게 썼는데 집에 가서 한 3시쯤 깨워가지고 책을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눈에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고 또 보고 불안하니까 또 보고 막 이제 이게 없으니까 어떡하지 막 고민하면서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책은 전부 다 쓰긴 썼어요. 그래서 기본서는 종류가 2가지 형태가 있어. 하나는 내용이 없는 것, 전체적인 구조만 써놓는 거. 그럼 이것은 다 뭘로 해야 되냐면 판례 강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판례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계속 이게 없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그냥 모든 판례를 여기다 완벽하게 집어넣는 경우 있죠.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책이 별로 내용이 없으니까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에 단점은 뭐냐면 빨리 정리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양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단점은 계속 다른 걸로 보충해야 되니까 계속 뭐가 들어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책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 책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걸 알 수가 힘들죠. 단기간에는. 알겠죠? 그런 단점이 있고. 여기는요, 이동 하나만 보면 돼. 알겠죠? 그래, 하나만 보면 되니까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죠. 나는 책을 이렇게 써요. 항상. 그냥 모든 걸 그냥 해놓고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이제 판례 강의할 때 여기서 문제를 만들어서 책에서 어느에서 어디까지 가지고 거기까지 보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모의고사를 보고 그걸 문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그냥 보면 돼요. 이 안에 100%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은 조금 다른데 출판사에 비해서 조금 많아요. 그런데 책은 내가 강의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쓰냐면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번 듣고 책을 보면 그래서 이 말이구나 혼자 알 수 있게끔 책을 써놨어요. 알겠죠? 되도록이면. 그래서 되도록 문장을 너무 막 삭제하거나 너무 작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을 좀 더 길게 그냥 써놨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가 조금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책이 나오면 아마 책이요 12월 중순 안에 나올 거예요. 책이 나오면 다른 분들은 다 책을 다 이미 다 했는데 저만 늦게 줘가지고요. 절대 책에다가 줄을 그으시면 안 돼요. 줄. 제가 책이 나오자마자 책에다 줄을 그어가지고 그래서 사진으로 스캔을 해가지고 우리 밴드에 올려놓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책을 정리하면은 공부의 70%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과목의 책을 읽잖아요. 내가 정리하잖아요. 그럼 70%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과목들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2차 과목들은 법이 좀 바뀌니까요. 그다음 민법하고 계로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책을요 밴드에다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똑같이 책에다가 자기 책에다가 뺏겨서 줄을 그으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책에 줄을 그을 때는 무조건 줄을 긋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책 줄 그으라니까 한 줄로 다 이렇게 막 그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책 못 봐요. 지저분해서. 항상 우리가 질문 부분이 있고 질문 부분이 있고 여기요 정답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정답 부분이 질문하고 정답의 색깔이 2가지로만 딱 달라야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 질문이고 바로 답이고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정리할 때 금방 보지. 똑같은 색깔로 다 줄 꺼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걸 깨우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알겠죠? 단기간에 하려면 그래서 질문은 여기 질문 부분, 여기는 답 부분. 그래서 여기는 노란색으로, 여기는 아마 회색인가? 보니까 우리 이윤희 실장이요. 저기서 형광펜을 샀는데 되게 좋은 걸 샀더라고요. 색깔이 좀 연한 게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똑같이 해야지. 그걸 갖다가 혼자 귀찮다고 자기 멋대로 고놓잖아요.
나중에 책을 못 본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책을 넘기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줄을 긋는데 약간 시간이 걸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만약에 내가 책을 정리한 대로 정리를 하려면 공부를 5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만 가능해요. 5년 정도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것을 아마 책이 12월 달 나오면 1월 달 안에 아마 책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정리가 되면 기존에 한 번이라도 공부했던 분들은 빨리 읽으면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처음에 공부한 사람도 앞에 계속 읽으면서, 알겠죠? 한 권만 보면 되니까 읽으면서 따라오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금방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책에다가 절대로 혼자 자유분방에 절대로 줄을 그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2차 과목은 좀 그렇고, 학개론 선생님하고 해가지고 개론 있죠? 개론하고 두 과목은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1차 과목은 그렇게 할 거예요. 왜? 바뀌지 않으니까 1차는 내용이, 알죠? 법이 바뀐 게 아니니까. 그래서요, 제가 먼저 이렇게 줄을 긋으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학교 선생님 여러분 아시죠? 엄청나게 착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하고 그래서 제일 착한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1차 과목을 하면 여러분들이 1차가 일단 빨리 정리가 돼야지 2차 과목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스캔을 해가지고 밴드에다가 계속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밴드에 있는 거 핸드폰에 다운받아가지고 다른 데 어디 갈 때 굳이 책 가지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 다운받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공부가 빨리 되죠. 그래서 지하철 타거나 이렇게 할 때, 굳이 무거운 책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보지 말고 핸드폰으로 해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사기가 뭐냐? 사기는요, 여러분요, 변칙 세일이에요. 변칙 세일이 뭐죠? 50% 세일, 그래서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200짜리라는 거죠. 여자들은 참 신기하게 이런 거 꼭 사더라고요. 집에 와서 꼭 얘기해. 오늘 나 돈 벌었다고. 왜요? 200짜리인데 얼마에 샀으니까? 100에 샀으니까 100 벌었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보통 여자분들은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세일 기간이 끝나면 다시 얼마로 팔아야 돼? 200에 팔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일이 끝났는데 100을 파는 거. 그걸 변칙 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이마트 있죠? 혹시 이마트에서 알바해 보신 분들 있어요? 식품부예요, 식품. 이마트 같은 데서 보면,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 나가라고 그래. 빨리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음악 나오죠? 집앞부터 빨리빨리 나가. 그거 왜요? 식품부에 다 모여. 거기 바코드 박혀있죠? 바코드 있잖아요. 그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오늘 12시까지가 마지막 유통기한이야. 그걸 다시 찍는 거죠. 언제요? 내일 모레 12시로요? 알겠죠? 왜? 진공 포장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좀 시간이 좀 지나도. 우리가 이제 가장 신선했을 때라는 거지, 진공 포장된 것은 좀 더 지나도. 여러분, 우유 같은 거 있죠? 우유 기간 날짜 지나도 냉장고에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진공 포장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다시 찍는단 말이에요. 팔려고 말했냐?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기죄다. 이렇게 얘기했어. 왜? 속인 거잖아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사기죄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마 대형 마트 같은 데서는 그렇게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보면, 가게 우리 보면 무슨 마트에서 좀 큰데, 개인이 하는 마트들 있잖아요. 그런 마트들 좀 생각을 해봐. 그걸 버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요, 찍는 거 어떻게 하죠? 글씨로 해가지고 떼가지고 다시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사기다. 이렇게. 그래서 변칙 세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타인 소유물, 남의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남의 물건 우리 계약 체결해요. 단지 뭐를 못 해줘요? 등기를 못 해준다. 우리 얘기했죠? 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사기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매수인이요, 나는 매도인, 나한테 판 사람 매도인 갑의 물건이 아닌 걸 알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이것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사기가 되는 거죠. 자기 거 아닌데. 그래서 나는 뭐라 하죠? 야, 나는 너 거 아니면 난 절대로 안 사. 난 몇 번 얘기해서 너 거 아니면 안 산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거야. 그랬을 때는 사기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고지 의무요. 고지 의무 위반이요. 여러분, 아파트요. 아파트를 분양은 받는데요. 분양. 옆에가 뭐가 있냐? 공동 묘지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어디요? 전라도 해남인가? 여기 해가지고 거기는 그냥 문을 딱 열면 바로 앞에 그냥 묘지더라고요.
그냥 무슨 뭐 MBC인가 뭐인가에서 거기 뉴스인가 나왔었는데, 거기 무슨 여기서 이제 분양을 하면서 거기서 묘지를 반드시 옮긴다고 했는데 옮기지 않고 그냥 문 열면 바로 그냥 묘지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아이고 우리 조상은 아니지만 잘 계시는지 인사하고, 알았죠? 밤에는요 혹시 귀신 들어올지 모르니까 문 닫고 뭐 이렇게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 이런 거 보면 뭐죠? 여기 베트남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셨어요?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은 묘지가 다 어디가 있어요? 집 앞에 있죠. 집 앞에.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해놓죠. 왜요? 항상 그 조상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 있어야 잘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다 묘를 쓰죠.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해놓죠. 그래야지 뭐죠? 조상이 기분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많이 도와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일단 묘가 보이면 놀래죠. 그거 왜 그러죠? 우리 참 특이해요. 우리 묘가 보면 놀래. 그래서 공동 묘지가 있으면 그 사실을 알려야죠. 알리지 않고 분양을 하면 그걸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암기하면 되죠. 변칙세, 고지, 의무 위반. 사기고. 사기가 아닌 건 뭐다? 교환계약. 가장 중요하죠.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요. 강박 봐봐. 강박은요, 세 가지야. 강박은 취소할 수도 있고요. 때로 강박은 무효가 되고요. 무효. 강박은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란 말이 뭐죠? 취소는 반드시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가져야 돼. 이것을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공포심 그러니까 무효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알겠죠? 두 번째요, 무효가 되면은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다른 강박행위가 극심 이렇게. 이 극심이나 박탈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무효가 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보면 우리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재건축, 재개발하는 영화들이 나오죠. 그럼 항상 건달이 한 명 나오고요. 항상 여자 주인공, 좀 이쁜 여자 주인공이 있죠. 하지원이가 꼭 나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와가지고 막 거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안 나가는 사람들 있죠? 깡패들 쫓아다니면서 발로 차고 문 깨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무서워 다 나가죠? 안 나간 사람 꼭 두 명 있어. 여자 주인공 하나하고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하고 꼭 둘이 안 나가.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가지고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 하는데 하지원이가 죽을 때 죽이라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깡패하고 하지원이하고 또 눈이 맞아 또. 알겠죠? 그러니까 이 깡패가, 중간 깡패가 어떻게 돼요? 이제 또 하지원이를 도와주려고 그래. 그럼 진짜 이제 보스가 와. 보스가 와가지고 중간 놈 그러면 반 죽여놔. 알겠죠? 그러면서 할아버지 끌고 와.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도장 찍으라고 그래. 할아버지 한다. 내가 살 날이 며칠 남았다고 나는 못한다. 그래? 알았어. 딱 하면 눈치주면 어떻게 하죠? 손 잡아와가지고 지장을 찍어버리죠. 할아버지가 거부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의사를 결정할 자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뭐란다? 무효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무효.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인을 하러 가는데 사인 안 해. 그러니까 그 집 딸내미를 납치를 해. 납치해가지고 너 지금 여기서 몇 시까지 사인하지 않으면 니네 딸내미는 영원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달리 무슨 판단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극심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가 된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니네 와이프 더 이상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감사해요?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죠. 알겠죠? 딸내미는 죽어도 안 돼. 알겠죠? 그럼 와이프는요? 아,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박탈 극심이다. 그래서 봐봐. 항상 강박은 취소 아니면 무효인데 이때 무효가 103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 그러니까요, 이게 되려면 무조건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다. 그러면 이게 더 무서워 보이잖아요. 이건 취소라고 그래.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을 때만 무효라고 그래. 알겠죠? 진인을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요, 고소고발이 있어. 고소고발이요. 고소고발, 이렇게. 이건 또 뭐예요? 고소고발. 고소고발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당연히 고소고발해야지. 민주시민이잖아요. 고소고발해야죠. 그런데요, 이게 강박이 될 수가 있죠. 고소고발이. 어떻게요?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럼 강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건축주한테 한번 봐. 건축주. 건물 하나, 조그만 빌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민원 때문에 건물 못 지어.
알죠? 먼지 날린다, 뭐 소리가 어쩐다, 뭐 지금 일몰이 됐는데 다시 아직 일몰 되기 전에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일몰 후에 지금 계속 지금 공사한다고 해서 시끄럽다는 둥, 아침에 일출 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출 되기 전에 일을 해서 잠을 못 잔다는 둥. 그러니까 이거요, 일을 해야 될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일을 못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먼지 날린다, 안전장치가 안 된 것 같다, 일부러 다 잡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민원을 넣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는 당연히 건축업자한테요, 공사 중단하라 그러죠. 그래서 뭘 한다? 민원인하고 합의하고 오라고 그러죠. 그런 거 외에는 안 해주죠. 그럼 민원인한테 합의하라고 하죠. 그럼 민원인이 바로 돈 달라는 말을 안 해요. 알겠죠? 아니 그냥 이렇게 오시면 어떡하냐고. 알겠죠? 그럼 뭐다? 봉투 하나 꺼내줘. 쭉 하면 뭐가 너무 얇아. 내가 이런 것 보고 하는 건 줄 아냐고. 알겠죠? 하나가 더 나오죠? 내가 생각 한번 해보겠다고. 알겠죠? 저녁에 한 장 또 들어오죠? 아니 사람이 꼭 이렇게까지 하냐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다? 바로 뭐다? 부정한 이득. 고소고발을 통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빌라 같은 거 한번 지어봐요. 옆집이 가만히 있겠어요? 알겠죠? 이런 것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떡부터 돌린 사람들 있죠? 건축업자들이 옆에, 마을 사람들 옆에요. 왜?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런데 떡 안 먹는 사람, 그 사람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 사람은 나는 이 떡 말고. 알겠죠? 내가 떡 사 먹을 테니까. 알죠? 나한테 선택권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를 잘라? 직접 사과박스도 좋고. 알겠죠?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떡 돌렸는데 딱 보면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거 뭘 꼭 이렇게,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그 사람은 나중에 꼭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알겠죠? 그런데 목적은 정당하죠? 목적은 정당한데요. 수단이 불법인 경우 있죠? 수단이 불법이고 목적은 정당한데, 무슨 말이죠? 내가요, 가비한테 돈 빌려줬어요. 그럼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안 주니까 마치 딱 보니까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잘 됐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전장치가 너무 허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 안전진단 이렇게 해도 되냐고. 사진 찍어가지고 9층에 민원을 집어넣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오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 이거 집 지어가지고 돈이 돼야 돈 갚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돈 또 건물 안 공되면 돈 또 안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뭐라 한다? 나는 절대로 못하니까 미리서 돈 갚아. 이렇게. 돈 갚으면 내가 치하해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사람이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돈을 빌려준 돈을 받을 수단으로서, 즉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목적은 정당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돈을 받기 위한 그 수단, 방법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고발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은 강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우리가 형법에서 공갈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공갈죄는 반드시 돈을 줘야지 공갈죄가 성립을 해. 알겠죠? 그래서 누군가 이름한테 협박하고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돈을 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공갈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공갈미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단하죠? 물론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라는 것이 있어.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리라는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또 봐야 돼. 다 단계란 게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고 편지를 한다 붙이죠. 붙이고 편지를 하고 받고 편지를 한다 읽고 이렇게. 붙이고요. 붙이고 위에요 밑에요? 제가요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썼더니요 어린 친구가 왔어. 선생님 이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것은 붙일 때 붙이는 것이고 보내는 거 알겠죠? 붙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몰랐죠? 알겠죠? 자, 편지를 쓰자. 쓰는 거 좀 한다. 이것을 표백주의라. 표백. 난 이것만 하면은 꼭 그분이 생각이 나. 표백. 겉표자, 흰백자. 하얀 데다 쓰는 거잖아. 이걸 유언서라고 그래. 유언서. 이것은 상대방이 없을 때 글씨만 쓰면 되죠. 표백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한 분이 자기 남편이요. 너무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게 사신 거예요. 하도 여자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분이 뭐냐면 음악 심리치료사예요. 음악 심리치료사. 음악. 그 남편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천호동에서 강의를 할 때인데요. 그분은 아내분은 그 건물을 전체를 맡아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세요. 남편은 여전히 뭐냐면 음악 심리 치료사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내분이 이분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이가 이제 다 드셔가지고 그때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살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하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원래 청소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돼 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좀 늦게 나와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강의가 보통 보면 1시에서 2시 사이 끝나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이 아내분이. 그래서 청소를 좀 늦게 출근을 해가지고 청소를 딱 하고 이제 씻고 이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밥 같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옆에 그냥 빨리 끝내시고 들어와서 옆에 앉아 계시라고. 그럼 더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라고 박수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일을 빨리 끝내시고 와서 이제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단 말이죠.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 같이 이렇게 들어. 또 그분은 또 남편분은 또 정신없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가끔 학생들이 졸고 그러면 음악 심리 치료한다고 또 음악 틀고 또 여기서 또 뭐라고 해요. 또 노래로. 그러면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더 졸린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핸드폰만 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무슨 뭘 모르잖아요. 그냥 남편이 빨리 해가지고 강의가 빨리 끝내야 밥을 같이 먹는데, 뭐 자기는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강의할 때요, 편지를 쓴다. 편지를 붙인 것을 한다. 발신주의다. 발송이다. 편지를 보낸다. 도달한 것은 뭐다? 그것은 도달주의다. 받는 것을 도달주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요지주의다. 이렇게 요지. 이쑤시개 아니에요. 그렇죠? 요지주의다. 도달주의다. 발신주의다. 이렇게 표백주의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표백주의가 뭔지 아시죠? 아무 생각 없이. 표백주의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분이 대답을 제일 크게 했다니까. 예. 알겠죠? 칠판 보지도 않고, 예. 표백주의가 뭐죠? 그러니까, 옥시크린이요. 옥시크린. 100% 리얼인데요. 알겠죠? 옥시크린.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근본 보면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근본 보면. 표백주의가 생각나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 잘 사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자요. 여기 도달은 원칙이고요. 원칙. 발신은 예외가 돼요. 상대방이 있을 때. 상대방이 있을 때는요, 원칙은 도달이에요. 예외적으로 발신이요. 그러니까 시험은 뭐가 나온다? 이게 나오죠. 이게. 나중에 암기하면 돼. 나중에. 지금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요지주의는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시험은 뭐가 나오냐? 도달주의가 시험에 나와. 우리가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없잖아요. 상대방이 있을 때 도달주의죠. 그럼 도달이란 말이 뭐냐면, 도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도달이란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자, 지금부터 봐봐. 통지의 내용을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알아버리면 안 돼. 알아버리면 요지가 돼. 알면 안 돼. 따라서 통지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또 중요해. 알아버리면 요지주의야. 도달주의가 아니에요. 편지를 읽잖아요. 그러면 요지주의야. 그 다음에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어. 이거 바로 뭔다? 우편함에 꽂혀 있어. 우편함에.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그걸 도달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보통 이것을 말한다. 지배권의 범인의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아직 요지했어, 안 했어? 읽을 수 있는 상태, 이렇게. 그걸 지배권의 범인의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도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달은요,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것이냐? 이러면요, 내용 증명 있죠? 내용 증명하고요. 그러면 등기 우편 있죠? 등기하고 내용 증명 우편은 우체부가 사인받아 오죠? 그런데 내가 편지를 갑이을한테 보냈어요? 근데 편지가 반송이 안 돼서 반송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도달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보통 우편이죠? 보통 우편. 보통 우편은요, 우편은 편지가 반송되지 않았어요.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왜요? 편지가 한 통이 딱 남았는데요. 편지를 보내려니까 저기 꼭대기요. 산골집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체부도 사람인데요. 그걸 가지고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슬쩍 뒷주머니에다가 집어넣죠. 알겠죠? 겨울에요. 너무너무 손이 시려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추워가지고요. 손을 좀 녹여야 되겠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편지 몇 개 꺼내가지고. 알겠죠? 불 피워가지고 손을 좀 녹일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등기 우편을 녹일 수는 있다, 불태울 수는 있다, 없다? 없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보통 우편은 그럴 수 있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내 말은 보통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 해서 반드시 편지가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 편지를 쓰고, 편지를 붙이고, 편지를 받고, 편지를 읽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일단 여기서 아시고, 나중에요, 우리가 채권법을 공부할 때 좀 더 길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107조, 108조 빼고는 사실 할 게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 페이지 40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여러분 대리라고 나와 있어요. 대리. 자, 이제 대리에서는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냐? 대리에서는 문제가 최소한 2문제. 최소한. 알겠죠? 그래서 양이 아주 많죠? 어쩔 때는요, 4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 10문제 중에서. 그래서 엄청나게 그 다음에 그래서 양이 약간 많아요. 양이 많다 해서 어렵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대리를 1시간 안에요, 무권 대리 앞에까지 다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